자, 이제 이번에는 오답 정리는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이제 2차 함수 진행을 해볼 거예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를 진행을 할 건데, 2차 함수는 잘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잘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 가르쳐 보면서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맡겼는데, 좀 아닌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닌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다시 한번 좀 내용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함수여야 되니까 y는 x에 대한 식꼴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a는 0이 아니고 A랑 B랑 C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수. 이러한 모양으로 포함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A랑 B랑 C의 부호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얘네들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거의 그래프를 가장 대표하는 꼭지점이 있을 거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잘 판단해 나가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 판단해 나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A의 부호가 이야기해주는 A가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들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값이 0보다 크면 얘네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할 거고, 자,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의 부호가 언급을 해주는 의미도 있는데, 자, B의 부호는 항상 A랑 같이 묶어야 돼. A랑 같이 묶어서 짝을 짓는데, 자, B의 부호는 이제 주로 뭘 나타내냐면 얘의 값을 완전제곱식으로 묶었을 때 이제 축의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요거까지 한 번 더 보면 C의 부호도 있는데, 자, C의 부호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C만 보면 C는 x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C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y절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y절편은 항상 뭔데? x가 0일 때 y값.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이니까 그러면 C의 값은 y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의 부호는 이제 양수임은 y축과의 교점이 위에 있고 음수임은 y축과의 교점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B의 부호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뭐로 묶으면? 완전제곱식으로 묶는 거는 잘 하시니까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용어를 정의해보면 꼭지점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얘의 값은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얘네 꼭지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b의 부호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항상 a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이 가운데 기준으로 딱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요 축을 대칭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 이 2차 함수는 여기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뭘 이루고 있다고?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대칭축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B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대칭축이 결정되는데 그건 항상 A랑 묶어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사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대칭축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는 경우는 요 축의 방정식 2a분의 b의 값이 음수여야 한다는 소리고, 자, 얘가 음수라면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고? 같아야 돼.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 축의 방정식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의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고, 그러면 a분의 b, 이거의 부호가 뭐 해야 돼요? 음수여야겠죠? 그럼 a분의 b의 부호가 음수라는 소리는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해서 같다. 여기는 같다, 여기는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A, B의 부호가 같고 여기의 부호는 A, B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축의 위치는 B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항상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이쪽에 있고 A,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이 어디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때 A의 부호가 양수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그때 C의 부호도 양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면서 Y절편이 항상 위쪽에서 만나면서 그래프의 개형들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는 중요한 거는 있잖아. 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지점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던져주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랑 B랑 C의 가장 기본적인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을 거라며. 그러면 정보를 얻어보면 이러한 정보가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2차 함수에서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a 더하기 x가 f의 a-x고, 저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할 때 얘가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가 무슨 표현을 나타내는 거냐? 이거는 이제 봐봐.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x는 a라는 기준으로부터 x만큼 증가했을 때 나온 그 함수값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 더하기 x, f의 a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여 기준으로부터 x만큼 빠져 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을 써보면,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x, f의 a-x라고 쓸 수 있어서,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 함수값이 같고 또 이 함수값이 같으면 요렇게 그려주든가 요렇게 그려주면서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다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이거의 대칭 축이 얼마라고? 축방이 x는 a다라는 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fa 더하기 x는 fa 마이너스 x가 두 개가 어떻다라고?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바로 뭐?
축의 방정식이 뭐였구나? x는 a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거랑 같은 표현이긴 한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f의 2a-x가 f의 x랑 같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 왜 얘랑 얘랑 같아요? 자,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식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냐면 x에다가 x-a를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나올 때 x-a 대입하면 얘는 얘로 나올 거고, x-a를 대입하면 얘는 얘가 나오면서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이 또한 얘가 던져주고 있는 표현은 뭐라고? 축의 방정식을 뭐라고? 얘네는 x는 a다 라고 던져주고 있구나 라는 게 바로 와닿으셔야 돼요.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러한 그림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수학 공부하시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나와야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에서 꼭 알아야 하는 표현 중에 첫 번째, 너랑 너랑 같다라고 하면 뭘 알려주고 있다고? 축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럼 너랑 너랑 같다라고 하면 뭘 알려주고 있다고? 축을 알려주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항상 x를 없애자 이러한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데, 자, x를 없앨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a 더하기 x랑 a-x를 더하면 x가 없어지지. 전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 정의역만 보는 거예요. 정의역. a 더하기 x, a-x. 자, 그럼 나는 너랑 너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 2a가 나오지. 근데 더했을 때에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두 개를 더해서 평균하면 얼마예요? a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a를 뭐라고? 축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이 같았어. 근데 x를 없애려면 너랑 너랑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럼 너랑 너랑 더해서 평균 내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축방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f의 5랑 f의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때 라는 이러한 표현을 던져준다고. 혹은 f의 4-2x가 f의 4-x가 f의 x 더하기 2랑 어떨 때? 같을 때라는 표현을 던져준다고. 2차 함수에서 fx가 2차 함수에서. 자, 그러면 이러할 때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축방을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축방은 너랑 너랑 더해서 뭐 한다고? 평균 낸다고. 이거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소리는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축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너랑 너랑 평균 내면 얼마예요? 5랑 마이너스를 더해서 2는 나누면 축방이 2가 나올 거고, 너랑 너랑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 나와요? 축방이 3 나와서 이거의 축방은 x는 얼마? 3. 이거의 축방은 x는 얼마? 2라고 바로바로 뭐 할 수 있다고?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fx를 유추해 본다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a의 x-2의 제곱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표현은 우리가 축방이 이거니까 x는 최고차항의 개수 몰라.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던져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뭘 던져주고 있다고? 축의 방정식을 던져주고 있는 표현들이 이러한 표현이 존재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축의 방정식을 던져주는 표현들은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본다면 필기하실 때는 필요하시면 요거 스톱하고 지운 다음에 이제 스톱하고 필기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자,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f의 얘의 값은 2분의 x1 더하기 x2. 자, 두 정의역의 평균의 함수값이 f의 x1 더하기 f의 x2 두 함수값의 평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대소 비교하는 이러한 관계들의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랑 비교하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돼 있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 있다라는 소리는, 두 정의역의 평균이 두 함수값의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두 정의역의 평균이 더 컸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항상 그래프에서 유출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에서 유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였다고? 2차 함수였어.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유추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있다 치자. x1이 x2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치면, 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어딘가에 x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x2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의 평균은 여기 가운데 얼마가 있다고? 2분의 x1 더하기 x2가 있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직선일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야,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함수값을 f의 x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에서 나오는 이 함수값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함수값을 우리는 fx2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두 함수값의 평균은 얘랑 딱 가운데인 얼마? 여기에 얘 값은 2분의 f의 x1 더하기 여기에서는 f의 x2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직선이라면 직선에서의 생각의 흐름은 당연히 누가? 얘랑 어때? 같아. 왜? 이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때의 함수값도 어떻다고? 직선에서는 어떻다고? 같다고. 평균이니까. 자, 근데 봐봐. 얘가 더 커야 한대. 이거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어때야 한다고? 더 커야 한대. 그럼 우리는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를 알면, 자, 이러한 표현의 2차 함수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얘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어서 이러한 표현은 위로 볼록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줄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f의 2분의 x1 더하기 x2가 있는데, 자, 이 함수값이 오히려 2분의 얘 값은 f의 x1 더하기 f의 x2가 있을 때 오히려 이 함수값의 평균이 더 어떻다고? 컸대. 그러면 이 함수값의 평균이 더 컸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잠깐만, 뭘 잘못했나? 얘가 더 컸으면 얘는 위로 볼록 맞고, 오히려 이 함수값의 평균이 더 작았으니까 얘네들은 아래로 볼록이 나오면서 이러한 표현들은 뭘 나타낸다고?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얘의 값은 음수라는 소리고 얘의 값은 뭐? 양수라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줘야 하는 표현 중에는 2차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축들이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표현들은 어디에서? 그래프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요것처럼 그래프상으로 좀 해석을 해내 보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본 거고, 또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2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중학교에서 제일 많이 괴롭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자, 어우, 배고파라. 아, 안 지워져. 자,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에서 이제 꼭 알아야 할 표현은 됐고, 최대,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자, 최대 최소에 대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뭐만 잘해주시면 되냐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시면 돼요?
y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 즉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작은 y값을 최소,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큰 y값을 뭐라고? 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제일 쉽게 한번 본다면, 자, y는 우리가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서 a의 값이 양수라면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이 꼭지점에서 뭐 꼭지점 x가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그때 f 마이너스 2a분의 b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 값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똑같이 여기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그때 함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뭐가 나온다고?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언제? 가운데 있는 뭐에서? 축에서 뭘 갖는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자, 근데 요거까지는 너무 쉬워요. 요거까지는 너무 쉬운데, 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항상 범위가 모든 실수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보면 항상 범위가 모든 실수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겨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봤더니 그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에는 그때 나오는 이 함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나오는 이 함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최소값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축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얘가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그 제한 범위가 어디? 축방을 안 포함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나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뭘 갖고 최대를 갖고 여기에서 뭘 갖는다고? 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 제한된 조건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 범위에서 뭘 그려주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그 범위가 뭐를?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축을 안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바뀐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최대는 얘, 최소는 얘. 그래서 구간의 양끝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제발 그렇게 풀지 말고 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한 범위가 축을 뭐하고 있으면?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뭐 하시면 된다고? 여기에서 그 축 포함하고 있으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뭐 갖고? 최소값 갖고 최대값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제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한테 축방을 현재 몰라서 x는 a라고 주어진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문제풀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냐. 자, 내가 그릴 범위는 어디? 2에서부터 얼마예요? 3까지만 그리면 돼. 자, 근데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축이거든요. 축. 그러면 그 축이 여기 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 축이 여기 있을 때 그거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이 여기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각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때? 달라지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 범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축방이 뭐로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나와 있다면, 축방이 미지수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축의 위치가 첫 번째로는 어디?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 축의 위치가 어디? 2랑 3 사이에 있을 때, 자, 세 번째로는 그 축의 위치가 어디?
3보다는 클 대로 뭐 한다고? 범위를 나눠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방이 그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뭐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거기 몇 번이냐, 제일 기본적인 문제부터 보진 않을 거고 608번부터 오세요. 608번. 자, 608번 오시면 문제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일정한 점을 지난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밑줄 좀 쳐놔주시고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m의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배웠지만 이거는 항등식의 표현이죠.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는 m에 관계없이 항등식의 표현이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얘 제일 기본은 뭐로? m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m으로 묶어주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뭐 그 일정한 점을 찾아주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 아는 건데 이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x절편을 이용한 2차 함수,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만 언급을 할게요. 자, x절편을 이용한 2차 함수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x절편을 알파랑 x절편을 뭐라고? 베타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러면 x절편이 알파고 x절편이 베타라고 이야기하면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때 x값이니까 첫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면 양수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가 있고 여기에서 베타가 있지? 그럼 그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라고? 양수니까 이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그 a의 값이 뭐? 음수일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여기에 알파를 갖고 여기에 베타를 갖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할 게 뭐냐, 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항상 식을 fx는 a의 x-알파, x-베타라고 준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 나와 있을 때 무턱대고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근데 그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해서? 가운데에 축이 있고 그 축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다고?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고, 그 축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다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제가 아까 축에 대한 표현 방법은 평균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축은 x절편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얼마야?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축도 x는 얼마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여기에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가 일단은 최소값,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고?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a에, 여기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들어가면 2분의 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들어가면 얘 값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서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 내가 문자로 해서 그렇지 문제에서는 다 식으로 주어준다고. 숫자로 주어지니까 항상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f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를 구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해준다 라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봐나가 볼게요. 하나하나씩 봐나가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610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610번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건데, 자, fx가 x-a, 그 다음에 x-b,
라고 주어진 식은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를 좀 보라고. 왜? 어차피 여기에서 축방 알아낼 수 있고 꼭지점도 2분의 a 더하기 b 집어넣으면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일단은 y축의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으면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최소, 최대 뭐 다 최소는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기억부터 보면 A랑 B랑 같대요. A랑 B랑 같으면 얘가 A로 되면서 얘는 무슨 근? 중근 같고 그 중근의 2차 함수의 모양은 하나에서 이렇게 접해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A자 B지? 그러면 그때 이 Y는 fx라는 함수 값은 항상 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기억은 어때요?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니은. fx의 최소값은 f의 2분의 a 더하기 b다. 맞죠?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어차피 최소는 뭐라고? 가운데 평균, 축방이 있을 거고 이거 대입하면 최소값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봤으면 제발 좀 써먹어. 뒤에 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시면 D급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범위를 주어져 있죠. 0보다 크고 A 값이 B. 그럼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고 0이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F의 2분의 얼마? b-a 그 다음에 얘의 값은 f의 2분의 a-b라고 했는데 자 b-a는 b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얘는 뭐야? 양수지. 그러면 이거는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나도 몰라 어딘가에 양수가 있겠지? 근데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어.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를 보면 2분의 b-a는 양수 쪽에 있고 2분의 a-b는 음수 쪽에 있다고. 그럼 음수 집어넣는 게 어때? 함수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의 값은 어때요?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은 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11번 볼게요. 자, 611번 보시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거기에 중요한 표현 있죠? 1 더하기 x, 그 다음에 얘 값은 f의 1-x.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만족시키니까 x 없애려면 둘을 더해서 뭐 하면 돼? 평균 내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축방이 어디 있다고? 축방은 x는 1에 있다.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재 그래프는 이러한 식의 모형을 띠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때 나한테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f-1, 1, 2 요거의 값을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x가 2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3이 있고 여기에는 0이 있고 여기에는 x가 얼마? -1이 있을 거라고. 자, 항상 축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는 얘네들의 차이가 몇 칸 나요? 이만큼 차이 나는 거고 얘네는 여기에 차이가 얼마 나요?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2 나고 여기에서의 차이가 1 난다면 우리는 이만큼 떨어진 놈이 더 어떻다고?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f의 -1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f의 2 그 다음에 우리는 f의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제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614번 봅시다. 자, 614번 볼게요. 자, 얘 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정사각형 ABCD는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 그때 AC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에 있고 자, 함수도 마찬가지로 위에 점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는 거 습관 들여주셔야 돼요. 방정식에서 근이 나와 있으면 대입하듯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에 점 나와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해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뭐가 있다고?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고 너를 C라고 하고 너를 D라고 했는데, 자, 제가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문제에서 그림을 봤더니 우리가 그 그림에서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붙이고 B라고 붙이고 C라고 붙이고 D라고 붙여줬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이 A, B, C,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매너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각 점의 이름을 붙여줬잖아. 그럼 나는 뭘 해야 한다고? 그 각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읽으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자, 근데 A랑 C는 어디 있냐면 A는 X의 제곱에 있고 얘는 2분의 1의 X의 제곱에 있어요. 위에 있다고, C는. 아,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A라는 점의 좌표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T, T의 제곱이라고 한번 둘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의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그럼 얘의 길이가 1, 1, 1, 1이기 때문에 C라는 점의 좌표는 Y축으로 1만큼 내려오고 X축으로 1만큼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는 T 더하기 1,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입하는 거고 얘는 여기에 대입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대입해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여기에 대입하면 무슨 방정식이 나와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그거의 값 이제 풀어주시면 X의 A의 이거 좌표의 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됐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615번 한번 더 봅시다. 자, 615번 보시면 지금 지면에서 쏘아 올린 뭐가 있대. 아무튼 여기에서 딱 4.5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4.5m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얘의 값이 지금 6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왜 33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의 값은 지금 1.5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주실 수 있는 모양은, 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A라고 했고, 여기 있는 점을 뭐라고? B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얘를 뭐라고 볼 생각을 하고, X축으로 볼 생각만 하고 얘를 뭐라고 잡으면 돼요? 원점으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원점으로 잡는다면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짤 수 있다고? 최고차항의 수는 몰러. 하지만 뭐를? X와 X-6을 근으로 갖고 있겠죠? 인수로 갖고 있겠죠? X와 X-6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왜? 우리가 X절편을 알면 그때 뭐?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X절편을 알면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4.5를 대입했더니 얼마 나온다고? 6이 나오니까 F에 4.5 대입했더니 얘의 값이 얼마? 6 나온다는 거에 의해서 A 값 찾고 나머지들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랑 또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617번이 같은 문제예요. 선생님 다른데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시면 풀 수 있어야 돼요. A, B, C, D 라는 점의 이름을 붙여줬으면 그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고, 위의 점은 항상 뭐 하자고? 대입. 그래서 위의 점은 대입하는 습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2차 함수를 보고 그 2차 함수를 만족시키는 식만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그 위의 점들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뭐? 구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617번은 본인이 본인 힘으로 고민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고 넘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619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619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거를 만족시키는데, 자, 가족권에서 보면 619번의 1번. 가족권에서 보면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뭐일 때? 2일 때, 그때 이제 최대값이 얼마 나와 있냐면 7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의 4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바로 와닿아야 하는 개념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니까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면 그냥 축에서 뭘 가져? 최대 최소를 갖겠죠? 그러면 x가 2가 축인데 그때 여기에 있는 그 최대값이 얼마라고? 2,7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짤 수 있는 2차 함수 식은 최고차 항의계수 a x-2의 제곱 더하기 얼마? 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4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때 a 값 찾아서 뭐 2차 함수를 구해줄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이 뭘 나타내고 있다고? 꼭지점에 좌표를 알려주고 있고 축방까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바로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익숙하게 되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23, 624는 지우세요. 623, 624는 지우시고 어디로 넘어와서 보시면 되냐면 623, 624는 뒤에 넘어오시면 639, 640에 있어요. 그래서 639, 640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쭉 풀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627번 한번 볼게요. 627번 여기 보세요. 자, 627번 사실 627번 문제가 합성함수 문제예요. 합성함수 문제. 근데 표현 자체를 합성함수로 안 주고 있는 뿐이지 합성함수 문제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더하기 k 마이너스 16이 있고 g의 x라는 표현이 얼마 있다고? 이거 합성함수라고 쓰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아무튼 gx를 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이거 여기에 집어넣고 이거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거 뭐 전개한 표현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요 두 개가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앞에 있는 게 3만 없다면 뭐 이거를 치환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얘를 여기에 집어넣은 f의 g, x 이러한 모양의 합성함수의 모양이거든요. 자, 근데 합성함수에 대한 생각은 항상 요거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정의역이 누구냐면 정의역이 x고 그 x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fgx가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어. 그러면 그 정의역에 의해서 그 나오는 치역이라는 게 일단은 gx를 거쳐. 마치 그 gx가 나오고 그럼 그 gx라는 치역이 다시 뭐로 바뀌어서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f의 g의 x 요 가린 부분에 g의 x가 들어오는 거고 걔네가 뭐라고? 전체 치역이 나오는 거여서 합성함수는 얘를 집어넣었더니 결국에는 얘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함수값을 보는 거라고.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제일 기본 마인드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하셔서 치환하여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고? 범위고. 그럼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인데 자, 갑시다. 자, 616번 다시 여기로 옮겨서 볼게요. 626번, 627번 미안. 자, 627번. 자, y는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선 더하기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6이 있대요. 자, 저희는 이제 푸는 원리에 의하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뭐로? t로 치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2차 함수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2차 함수라고 보는 게 뭐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t라는 함수값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t라는 함수값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t라는 함수값이 나오면서 이거는 2차 함수가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내가 이거를 치환했잖아.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t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t의 범위를 구해 주시는데 t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볼게요. 이거 자체가 지금 t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그리면, 자, 이거를 그리면 요거의 그림은 꼭지점이 얼마라고? 1,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근데 얘를 이야기해보면 얘네는 x가 1일 때 함수값 t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가 1 들어가면 t가 마이너스 1이면 x에 2 들어가면 뭐 나오겠지? x에 3 들어가면 뭐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도 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t의 범위는 t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는 생각. 자, 두 번째로 오는 생각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컸으면 저기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는 생각은 y는 누가? 마이너스 2에 t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k-16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의 값이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자, 얘네가 지금 현재 여기로 바뀌어 있는 상황. 그러면 그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냐면, 자, 이거를 전개하면 y는 얘의 값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너랑 너랑 곱하면 6t 곱하면 마이너스 12t니까 없어지면서 9 나오고 얘 나오면 18 나오니까 마이너스 18 나오니까 더하기 k-34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t의 범위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제한 범위가 있던 거야.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제한 범위인데, 자,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뭐라고? t가 0이라는 축이 있는 거야. 근데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존재하고 함수의 값은 얘보다 무한 쪽으로 큰 쪽으로만 그래프가 생긴다고. 자, 그러면 그때 최대값 누구? 처음부터 이거의 뭐였어? 처음부터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고, 나는 여전히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고? k-34가 나오면서 걔가 얼마면 된다고? 6이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k값은 얼마? 40 나온다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고 그 t가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서 계산되는 게 뭐라고? 합성함수의 원리라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자, 여기 잠깐 뒤로 넘어오시면 635번이 있어요. 자, 627번을 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36번도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다 질문을 해요. 왜? 이 짓을 하거든. x제곱 더하기 x-2라고 있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있어서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못 풀어. 근데 합성함수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치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636번도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9번 보세요. 자, 629번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자, 가조건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축방. 나조건에서는 뭐? 위볼, 아볼 판단. 그래서 위볼, 아볼 판단하고 축방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634번 볼게요. 자, 634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지금 얘네는 x 더하기 x분의 9 여기에 제곱 마이너스 6에 x 더하기 x분의 9 나와 있고 얘의 값이 더하기 4인데, 자,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합성함수거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랑 gx가 x 더하기 x분의 9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제조건이 보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뭔 조건을 줬어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요. 양수.
양수라는 조건을 주고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x분의 9를 뭐로 똑같이 t로 뭐 한다고? 치환할 생각하는데 치환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범위라고. 그럼 내가 이거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봤는데 xx가 양수고 그러면 둘이 곱하면 없어지니까 무슨 기하? 산술 기하를 적용해서 뭐?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산술 기하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너는 2의 루트 a, b 그 다음에 이때 a랑 b는 무조건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인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산술기하 쓰시면 x 더하기 x분의 9가 얼마라고? 2의 루트 x 곱하기 x분의 9가 나오면서 띡띡 없어지면 얘는 6 나오니까 t의 범위가 얼마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 t 치환하면 2차 함수 제한 범위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다고?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635번을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635번은 이게 뭐 된 꼴? 전개된 꼴. 쳐다보세요. 635번은 얘가 뭐 된 꼴이야? 전개된 꼴. 그럼 우린 뭐 한다고? 다시 묶어서 치환하여 문제를 푼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오셔서 639번 640번 같은 문제의 유형인데 가자. 자, 639번 한번 볼게요. 자, 639번은 양변에 a 더하면 a-2분의 1. 그 다음에 얘네는 x. 그 다음에 얘네는 a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해 주지 않았어. 오케이? 자,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해 주지 않았는데 이거의 차이는 일단 얼마 난다고? 1만큼 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1 난다라는 거고,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가 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네는 x-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래프를 보면 꼭지점 기준으로 슉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꼭지점은 여기에 있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차이가 얼마? 1 나고 그 다음에 A는 내가 알아 몰라. A를 모른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A를 모르면 있잖아.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의 위치를 가정하는 거로부터 출발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문제를 풀 때에는 A가 어딘지 모르면 A의 위치를 가정해 보라고. 뭔 말이냐? 여기에 A-2분의 1이 있으면 여기에 a 더하기 2분의 1이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축을 포함하고 있어? 안 포함하고 있어? 안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분명히 두 번째로는 축을 포함하는 차이가 1인 것도 있겠고 축을 또 안 포함하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에 자, 우리가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있잖아. 1,1을 갖고 자, 호기심이 넘쳐서 그 차이가 이만큼 나게끔 하는 여기에서 이거의 점을 한번 구해보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럼 잘 들어. 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왔는데 이거 둘의 차이가 1이었지. 그럼 만약에 a-2분의 1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가 날 수는
없겠지. 맞아요? 다시 a-2분의 1이 여기에 있다면 딱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의 차이가 얼마 난다고? 1 나면서 그 차이가 2가 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면 그 차이가 2가 나려면 축을 절대로 포함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 축을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축을 안 포함한 형태니까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얼마 난다고? 지금 이만큼 나서 이 최대값으로부터 이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 2가 나는 뭘 찾는 거라고? 그 x값을 찾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봐봐. 대칭이라는 거를 잘 활용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게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이 차이 나는 게 있겠지? 그래서 답은 무조건 몇 개야? 2개야. 답은 무조건 2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이해되셔요? 자, 그럼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 자, 첫 번째로. 자, 저 차이가 2가 나야 되니까, 그럼 저 모양에서 보면 f의 a-2분의 1이 더 크니까 f의 a 더하기 2분의 1을 뺐을 때 얘가 얼마 나온다고? 2가 나와서 이거를 만족하는 a를 찾는 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도 2가 나니까 그러면 이번에 더 큰 함수 값은 f의 a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의 a-2분의 1을 빼서 이 차이가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연립해줘서 a 값 직접 구하고 2개 더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칭이라는 거를 정말로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이렇게 푸는데 제가 항상 이제 솔루션 첫 번째로 제시해 드리는 거는 베이스야. 이거를 못 푸는 상태에서 이거를 본다? 안 돼, 안 돼. 자, 이걸 못 푸는 상태에서 이걸 본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봐봐. 지금 이 차이가 2 나는 게 있고 이 차이가 뭐 나는 게 있어? 2 나는 게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럼 그 차이가 2 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얘를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는 이거를 만족하는 얘를 우리가 베타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럼 얘네는 지금 a-2분의 1이고 얘 값은 a 더하기 2분의 1인데, 자, 그 알파랑 베타는 어디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뭘 이루고 있다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랑 너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너랑 너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합은 결국에는 뭐? 1의 몇 배? 2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 기준으로 대칭됐으니까 얘는 사실 1에서부터 알파만큼 빠져있고 얘는 1에서부터 물음표만큼 빠져있고 얘네는 1에서부터 물음표만큼 더해져 있으면 그 둘을 더하면 계획값이 얼마?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 합은 얼마다? 그냥 2라고 구하고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면 있잖아.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면 640번은 날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640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641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조건들을 놓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한 범위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제한 범위들은 어디에서 찾냐면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고.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이용해서 제한 범위를 어떻게 찾냐? 자, 지금 거기에서 x가 양수고 y가 양수고 괜히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 더하기 3이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일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항상 그 제한 범위를 찾아야지 최대 최소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생각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항상 A, B에 관련된 식은 B를 A에 관해서 표현하고 XY에 관련된 식은 Y는 X에 관련돼서 표현하는 거는 잘해서 이걸 이제 여기에 넣으면 이 식 자체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라고는 잘 바꿔놓고 얘 계산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까지는 잘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했을 때 최소값은 구해. 근데 최대값을 못 구해. 답답해 미치겠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제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한 범위는 어디? 문제의 조건에서 찾자고.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양수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얘도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도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에서 x는 얼마? 3보다 작아. 근데 x가 0보다 크니까 x도 얼마?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범위 있지? 자, 이게 나와 있을 때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라고?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항상 서술형에서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맨날 까먹어. 문제 푸는 거 보고 있으면 시험 볼 때도 그러고 맨날 까먹고 있어. 에이, 이야기할 때 최대 최소 나와 있으면 제한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제한 범위를 제발 본인이 본인 손으로 찾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제한 범위를 찾아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43번도 마찬가지로 제한 범위를 찾아서 뭐 하시면 돼요? 조건 찾아서 풀면 되는데 자, 거기에서의 제한 범위는 이거인 것 같아. 세 번째 줄 보면 점 P가 A에서 C까지 그래프의 위를 움직인다. P가 A에서 C까지 움직이면 P의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X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X가 얼마? 0에서부터 3까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3까지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범위를 찾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또 보는데 자, 646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앞에서 했던 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잠깐 다시 앞으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넘어오셔야 돼서 자, 앞에 570번, 571번, 570번, 571번 요 문제 보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실수 x, y, x, y가 아니라 x랑 y에 뭐예요? 대하여 fx, y가 0꼴을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한대. 그냥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분명히 xy 두 개를 뭐? 문자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뭐? 문자로 봐야 한다 했지? 그래서 x의 제곱, y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x, y에 관한 식.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가 0꼴을 만족시키는 뭐가 있고 실수 x가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넘어오셔서 어디 있냐 646번도 한번 보면 실수 xy가 그거를 만족할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까 뭐?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만 이제 진행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예요. 647, 648 똑같은 문제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1번 한번 볼게요. 651번. 자, 651번 보시면 이차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최대값 m, 최소값 이거를 만족시킬 때 제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최소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자, 가조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fx 더하기 1 마이너스 fx가 얘의 값이 2x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보고 또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 f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거든요. 자, 그럼 f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여서 이거를 여기 한번 대입하고 대입하면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고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뭐?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시면 A값, B값, C값 다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fx 찾은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나조건 F형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뭘 알려주고 있다고? Y절편을 알려주고 있고 얘가 바로 얼마? 마이너스 2다 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이제 익혀두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54번 한번 볼게요. 자, 654번하고 651번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차이를 아셔야 되냐? 자, 651번은 뭐라고 나와 있죠? 2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fx는 2차 다항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 수 있는 것 자체가 2차 다항식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654번으로 오시면 654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등식 그거를 만족시킨대. 자, 너네들 그거 보면 차수 알아? 몰라. 그거 보면 차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내요. 못 알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그러면 차수는 찾을 수가 없고 아니 알아낼 수 있나? n차라고 두고 n차라고 두면 풀리나? 요거는 한번 이제 차수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차수를 이제 찾을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이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 654번 자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2f의 x 더하기 여기에서는 f의 1-x가 x의 제곱 더하기 x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데 fx를 구하고 싶어. fx 자 봐봐 내가 여기에서 힌트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2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뭐 별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할까? a 더하기 2b가 네모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이때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때 a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 두 배에서 위에서 아래 뭐해? 빼주지. 연립방정식에서 a를 빼주지.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면 얼마 나와요? 3a가 여기 두 배 하면 결국에는 3a가 얼마 나온다고? 두 배의 별 마이너스 네모가 나오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fx예요. 자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fx고 이거는 원래 함수 문제에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구하는 거는 fx고 fx를 구하고 싶은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시키기 때문에 나는 x 대신에 1-x를 뭐 할 생각? 대입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죠? 나는 x 대신에 1-x를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뭐냐? 2배의 f의 1-x 더하기 f의 x가 1-x의 제곱 더하기 1-x가 나와요. 자 근데 다시 너랑 너의 모양을 봤더니 나는 너랑 너를 2배에서 빼면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f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이제 보는 게 654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집에도 있고요. 왜 수학이야? 수학하에서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파트 단원에서 센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있는데 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과 제일 어려운 문제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다항함수는 아니었고 초월함수로 뭐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월함수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었고 거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따오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부터 진짜 기초가 탄탄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이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번 쭉 풀어서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형 6번은 되게 중요하죠. 유형 6번은 중요한데 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F가 G를 만족시키는 실근은 Y는 Fx랑 Y는 GX 요 놈의 뭐랑
교점의 x 좌표랑 같은 말인데 지금 이 표현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자, 얘랑 같은 표현은 이 표현인데,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항상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얘의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f-g가 0, 요거의 근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얘가 2차고 얘가 지금 1차인 상황이니까 1차, 2차인 상황이니까 2차에서 1차 빼면 2차고 걔네가 뭐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gx라는 이 하나의 함수를 최고차항의 개수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뭐 할 수 있다고? 다항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fx 따로 gx 따로 보면 fx 못 찾고 gx 못 찾아. 근데 여기의 포인트는 두 개를 하나로 보면 뭐 할 수 있다고? 다항함수를 찾아낼 수 있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소값,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뭐 대입하면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하셔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 말씀드릴 건데 숙제는 663까지. 어디에서부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숙제가 많지는 않고요. 607. 자, 그래서 이제 수학 상숙제는 이건데, 저번 시간까지 문제에 대한 무조건 2차 오답 월요일까지 올 때 다 진행을 해보시고요. 월요일까지 올 때 다 진행을 해오시고, 저는 이제 잠깐 또 쉬었다가 집합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학화 진행하도록 할게요.